12월의 밤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재는 낡은 오토바이에 올라타 배달 가방을 고쳐맸다. 손끝이 얼얼했다. 장갑은 3달 전에 찢어진 채로 버티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이 밝아졌다. 오후 10시 17분. 아직 3건이 남았다. 젠장. 민재는 작게 중얼거렸다. 한 건이라도 늦으면 5만 원씩 깎인다. 오늘 벌이가 8만 원인데 3만 원을 날리면 남는 게 없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려던 순간이었다. 흐으,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공원 한쪽 구석, 가로등 불빛도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으흑, 이제 아이가 우는 소리였다. 민재는 멈칫했다. 배달을 가야 한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발이 저절로 움직였다. 공원 벤치 아래 작은 아이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얇은 후드티 하나만 걸친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야, 괜찮아. 민재가 다가가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다. 아, 아저씨. 아저씨는 무슨 형이라고 불러. 왜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있어? 아이는 대답 대신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다. 이봐, 으흑, 엄마를 못 찾겠어요. 엄마? 엄마는 어디 갔는데? 모르겠어요. 오후에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집에 가려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핸드폰도 없고, 흐으. 민재는 아이를 자세히 봤다. 공룡 모양 책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하얀 입김이 떨리는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민재는 자신이 입고 있던 낡은 패딩을 벗었다. 일단 이거 입어. 하지만 형은요? 형은 괜찮아. 어서. 민재는 패딩을 아이 어깨에 걸쳐줬다. 너무 커서 아이 몸 전체를 감쌌다. 이름이 뭐야? 지훈이요. 김지훈. 그래, 지훈아. 형이 엄마 찾아줄게. 걱정 마.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10시 20분. 배달은 이미 늦었다. 5만 원은 날아갔다. 아니, 3건 다 취소되면 15만 원이다. 하지만 민재는 오토바이 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일단 경찰서 가자. 거기서 엄마한테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엄마 만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민재는 떨리는 아이 손을 잡았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지훈이는 민재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요, 형. 민재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데리고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불어왔다. 오늘 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아이를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혹시 퇴근길 지하철 아닌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계신가요? 이 늦은 밤, 아니면 이른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민재와 지훈이의 만남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그럼 이제 이야기를 계속할게요. 민재는 과연 지훈이의 엄마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은 민재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자, 계속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민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해요.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민재는 눈을 떴다. 습관이었다. 좁은 곳이 원방.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벽이 얇아서 옆방 사람이 기침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재는 몸을 일으켰다. 온몸이 뻐근했다. 어젯밤 배달하다가 3시간밖에 못 잤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27살 청년의 몸이 아니었다.
작은 냉장고를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아니, 김치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이틀 전 것이었다. 벌써 시큼한 냄새가 났다. 괜찮아, 이것만 있으면 돼. 민재는 밥솥에서 식은 밥을 퍼냈다. 김치 몇 조각을 얹고 간장을 뿌렸다. 아침 식사 끝. 핸드폰을 확인했다. 문자 메시지 하나. 어머님 당뇨 수치 악화. 인슐린 투여량 증가 필요. 이번 달 병원비 200만 원 추가. 민재는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2천만 원. 지금까지 모은 돈이 1,500만 원. 아직 500만 원이 부족했다.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2달 안에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2달이면 모을 수 있어. 민재는 작업복을 입었다. 시멘트 얼룩이 잔뜩 묻은 낡은 옷이었다. 오전 6시 건설 현장으로 향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시멘트 포대를 날랐다. 한 포대가 20kg. 하루에 100포대를 나른다. 허리가 끊어져도 이를 악물었다. 민재야, 쉬엄쉬엄 해. 죽겠다. 현장 반장이 걱정스레 말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터진 물집에서 진물이 흘렀다. 오후 5시, 일이 끝났다. 오늘 품삯. 반장이 봉투를 건넸다. 8만 원. 감사합니다. 민재는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했다. 찬물이었다. 온수기가 고장난 지 한 달이 넘었다. 고칠 돈이 없었다. 저녁 6시 반 다시 밖으로 나갔다.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배달 앱을 켰다. 주문이 쏟아졌다. 좋아. 오늘은 많이 벌어야 해. 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장갑 없는 손이 꽁꽁 얼었다. 하나, 둘, 셋, 배달을 계속했다. 그렇게 민재의 하루는 흘러갔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시간 없이 오직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같은 시각 서울 강남 JK제약 본사 35층. 정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51살, 검은색 샤넬 투피스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올린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 CEO였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 신약 개발 보고서, 계약서, 주가 분석표. 하지만 정서연의 시선은 그 모든 것을 지나쳐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사진 액자에 머물렀다. 9살 남자아이.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앞니 하나가 빠진 채로. 지훈아. 정서연은 작게 속삭였다. 오늘이 내 21번째 생일이구나. 그녀는 사진을 들어 올렸다. 손가락으로 유리 넘어 아이 얼굴을 쓰다듬었다. 12년 전 강원도로 가족 여행을 갔었다. 버스 사고. 빗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지훈이는 실종되었다. 시신도 찾지 못했다. 강으로 떠내려갔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었다. 정서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1년 동안 강원도를 헤매고 다녔다. 산을, 강을, 마을을 모두 뒤졌다. 탐정을 고용했다. 수십 명의 탐정들이 전국을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12년이 흘렀다. 정서연은 일에 매달렸다. 회사를 키웠다. 돈을 벌었다. 권력을 얻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훈이가 울면서 엄마 엄마 하고 부르는 꿈, 손을 뻗으면 사라지는 꿈. 책상 위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다. 정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또 오늘도 혼자였다. 이 넓은 사무실에, 이 거대한 회사에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작은 상자가 들어있었다. 상자를 열자 아이용 손목시계가 나왔다. 지훈이가 사고 당일 차고 있던 것. 유일하게 찾은 유품. 지훈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정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12년 동안 울 만큼 울었다. 이제 눈물도 마른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일해야 했다. 일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민재는 몰랐다. 자신이 오늘 밤 도와준 그 아이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줄. 정서연도 몰랐다. 12년 동안 찾던 답이 바로 곁에 있을 줄. 두 사람의 삶이 곧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찰서는 형광등 불빛 아래 을씨년스러웠다. 민재는 지훈이와 함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형, 배고파요. 지훈이가 작게 말했다. 민재는 주머니를 뒤졌다. 오늘 번 8만 원 중에 교통비 빼고 남은 돈 5천 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 잠깐만 기다려. 민재는 밖에 나가 편의점으로 향했다. 삼각김밥 하나에 2,000원, 우유 하나에 1,500원. 이것밖에 못 사는데 괜찮겠지. 민재는 따뜻한 우유와 삼각김밥 2개를 샀다. 남은 돈 1,000원. 경찰서로 돌아와 지훈에게 건넸다. 자, 먹어. 형은요? 형은 아까 먹었어. 어서 먹어. 지훈이는 삼각김밥을 받아먹기 시작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금방 다 먹어치웠다. 맛있어요. 민재는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배는 고팠지만 괜찮았다. 경찰관이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다. 정서연 씨, 검색해보니까 여러 명 나오는데요. 전화번호는 정말 모르겠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다.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번호를 외우지 못했어요. 엄마가 무슨 일 하시는지는 알아요? 회사 다녀요. 큰 회사.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약 만드는 회사라고 했어요. 경찰관의 눈이 커졌다. 제약회사? 혹시 JK 제약? 아, 맞아요. JK 제약. 경찰관이 다시 컴퓨터를 검색했다. JK 제약 대표이사 정서연, 맞나요? 네, 우리 엄마예요. 경찰관은 민재를 쳐다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이거 재벌 회장님 아드님이네요. 민재도 깜짝 놀랐다. 재벌이요? JK 제약이면 한국에서 손꼽히는 제약회사인데요. 경찰관은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JK 제약 비서실입니까? 긴급한 일인데요. 1시간이 지났다. 지훈이는 민재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민재가 입혔던 패딩을 여전히 입고 있었다. 그때였다. 경찰서 문이 열렸다. 탁, 하이힐 소리가 바닥을 울렸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검은색 맞춤 정장. 완벽하게 올린 머리, 샤넬백, 10cm는 되어 보이는 구두. 그리고 무엇보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 뒤따라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비서인 듯했다. 지훈이는 어디 있습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저기 계십니다. 경찰관이 가리켰다. 정서연의 시선이 지훈에게 향했다. 그 순간 민재는 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하지만 단 1초였다. 정서연은 다시 차갑게 얼어붙었다. 지훈아. 지훈이가 눈을 떴다. 엄마. 아이는 벌떡 일어나 정서연에게 달려갔다. 엄마, 무서웠어요. 정서연은 아이를 안았다. 딱 3초 동안. 그리고 아이를 떼어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고? 네. 근데 엄마, 이 형이 저를 구해줬어요. 지훈이가 민재를 가리켰다. 정서연의 시선이 민재에게 향했다. 민재는 얼어붙었다. 그 눈빛. 차갑고 날카롭고 경계하는 눈빛. 마치 자신을 범죄자라도 보는 듯한. 당신이 우리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까? 아, 아니요. 공원에서 혼자 울고 있길래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까지 데려왔고요. 네, 맞습니다. 정서연은 민재를 위아래로 훑었다. 시멘트 얼룩이 묻은 낡은 작업복, 손에 밴대, 싸구려 운동화,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움직였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지만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서연은 명함 하나를 꺼내 민재에게 건넸다.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사례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주십시오. 민재는 당황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정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당연히 해야 할 일? 네.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서연은 민재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이번엔 조금 다른 눈빛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차갑게. 그렇군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훈아, 가자. 네, 엄마. 근데 형한테 인사하고 가도 돼요? 정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는 민재에게 달려와 손을 꼭 잡았다. 형, 정말 고마워요. 형 덕분에 엄마 만났어요. 다행이다. 조심해서 가. 형도 추우니까 패딩 입어요. 지훈이는 입고 있던 민재의 패딩을 벗어 돌려주려 했다. 아니야, 넌 입고 가. 형은 괜찮아. 하지만 괜찮다니까. 어서 가. 민재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훈이는 작게 웃으며 엄마에게 돌아갔다. 정서연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서가 지훈이 손을 잡았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정서연은 돌아섰다. 제스민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비싼 향수 냄새였다. 민재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경찰서 밖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기하고 있었다. 기사가 문을 열었다. 정서연은 차에 타기 전 잠깐 뒤를 돌아봤다.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1초. 그리고 그녀는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민재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어즈. 경찰관이 다가왔다. 아, 수고하셨어요. 사례금 받으실 거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에이, 받으세요. 재벌인데 얼마 주시겠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됐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민재는 경찰서를 나왔다. 밤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패딩 없이 얇은 작업복만 입고 있으니 뼛속까지 시렸다. 오토바이에 올랐다. 핸드폰을 확인했다. 배달앱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배달 취소 3건, 페널티 15만 원.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오늘 번 돈 8만 원에서 15만 원을 빼면 7만 원 마이너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이는 무사히 엄마를 만났으니까. 민재는 시동을 걸었다. 그는 몰랐다. 방금 만난 그 차가운 여자가 자신의 진짜 어머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가 지금 차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차 안. 정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훈이는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기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왜일까? 방금 본 그 청년. 낡은 옷을 입고 손에는 때가 가득하고 가난해 보이는 그 청년. 왜 자꾸 눈앞에 아른거릴까? 정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12년 전으로 돌아갔다. 12년 전, 2013년 겨울, 강원도 설악산. 엄마, 눈 왔어요. 9살 지훈이가 창밖을 보며 소리쳤다. 그래, 예쁘지? 정서연은 웃으며 아들을 안았다. 옆에는 15살 큰아들 민재가 앉아 있었다. 형, 우리 눈사람 만들자. 그래, 만들자. 민재는 동생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서연은 두 아들을 보며 행복했다. 남편은 2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두 아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자,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곧 출발합니다. 관광버스 기사가 말했다. 20명 정도의 관광객들이 버스에 올랐다. 정서연과 두 아들도 함께. 버스가 출발했다. 설악산 겨울 풍경은 아름다웠다. 하얀 눈이 산을 뒤덮고 있었다. 엄마, 저기 봐. 고라니. 정말이네.
버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하지만 오후 3시 산길을 돌아가던 버스가 갑자기 흔들렸다. 기사가 당황한 목소리를 냈다. 브레이크가 안 먹혀. 눈길이었다. 도로가 얼어 있었다. 버스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꺄! 비명이 터져나왔다. 지훈아, 민재야, 정서연이 두 아들을 껴안았다. 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콰르르릉 가드레일이 부서졌다.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세상이 뒤집혔다. 쿵, 쿠르릉, 쾅, 유리창이 깨졌다. 좌석이 부서졌다. 사람들이 나뒹굴었다. 그리고 정적, 정서연은 눈을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지훈아, 민재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버스는 절벽 아래 개울가에 뒤집혀 있었다. 눈이 쏟아지고 있었다. 지훈아, 그녀는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버스 안은 아수라장이었다. 피가 여기저기 흥건했다.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었다. 민재야, 정서연은 미친 듯이 아들들을 찾았다. 그때 저 멀리 눈밭에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다. 민재, 15살 민재였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민재야, 정신 차려. 정서연은 아들을 흔들었다. 민재는 눈을 뜨지 못했다. 지훈이는 어디 있어? 정서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없었다. 지훈이가 없었다. 지훈아.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눈밭을 헤집었다. 개울을 뒤졌다. 버스 안을 다시 뒤졌다. 없었다. 구조대가 도착했다. 제 아들이 없어요. 9살이에요. 찾아주세요. 진정하세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지훈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민재는 헬기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정서연은 밤새 산을 헤맸다. 지훈아,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사흘이 지났다. 경찰이 말했다. 유감이지만 아드님은 개울로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물살이 새서. 아니에요. 제 아들은 살아있어요.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아십니까? 생존 가능성이. 닥쳐요. 내 아들은 살아있다고요. 정서연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병원. 민재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엄마, 민재야, 괜찮아? 엄마가 누구세요? 정서연의 심장이 멎었다. 의사가 말했다. 외상 후 기억 상실증입니다. 심한 두부 손상으로 인해. 언제 나아요? 모릅니다. 평생 기억이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정서연은 무너졌다. 한 아들은 실종, 한 아들은 기억을 잃음. 그녀는 매일 병원과 강원도를 오갔다. 민재를 돌보고 지훈이를 찾으러 갔다. 하지만 민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여자는 누구예요? 저는 네 엄마야. 거짓말. 제 엄마는 다른 사람이에요. 민재의 기억 속에는 다른 가족이 있었다. 사고 전 기억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재가 병원에서 사라졌다.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에서 병원을 빠져나간 것이었다. 정서연은 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경찰이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1년이 지났다. 민재도 사라지고 지훈이도 사라졌다. 정서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그녀는 일에 매달렸다. 탐정을 고용했다. 수십 명의 탐정이 전국을 뒤졌다. 2년, 3년, 5년,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10년이 지났다. 정서연은 포기했다.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심장이 얼어붙었다. 눈물도 말랐다. 그녀는 회사를 키웠다. 돈을 벌었다. 권력을 쌓았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정서연은 지훈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만났다. 9살,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나이, 같은 이름.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설마, 하지만 아니었다. 그 아이는 김지훈. 양부모를 잃고 6개월 전 자신이 입양한 아이. 자신의 진짜 아들이 아니었다. 잔인한 운명의 장난이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해준 청년. 왜일까? 그 청년의 눈빛이, 그 청년의 손이 낯설지 않았다. 정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오늘 경찰서에서 그 청년이 앉았던 의자에서 주운 머리카락 한 올. 비서. 네, 사장님. 이걸 유전자 검사 맡겨. 무엇과 대조하시겠습니까? 정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내 DNA와 대조해. 네? 빨리 해. 비서는 더 묻지 않았다. 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12년 전 그날처럼. 같은 시각 민재는 고시원 방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아팠다. 이상했다. 오늘 그 여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희미한 목소리. 민재야, 엄마야.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민재는 손목을 만졌다. 낡은 초승달 모양 흉터. 어릴 때부터 있었다. 어떻게 생긴 건지 기억나지 않았다. 양아버지가 말했다. 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미 이 흉터가 있었어. 어디서 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재는 15년 전 기억이 없었다.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만나기 전 기억이 전혀 없었다. 의사들은 말했다. 외상성 기억 상실이라고. 하지만 가끔 꿈을 꿨다. 하얀 눈이 내리는 꿈.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꿈. 형. 작은 아이가 자신을 부르는 꿈. 하지만 깨어나면 다 잊어버렸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피곤했다. 내일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한다. 그는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꿨다. 하얀 눈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꿈을. 민재야. 그 목소리는 오늘 만난 그 여자와 닮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재는 여느 때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민재야, 전화 왔어. 현장 반장이 소리쳤다. 민재는 시멘트 포대를 내려놓고 핸드폰을 받았다. 여보세요? 박민재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정중하고 격식 있는 말투. 네, 맞는데요. 저는 JK제약 비서실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대표이사님께서 박민재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민재는 당황했다. 저를요? 왜요? 자세한 이야기는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저희 본사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은 일이 있어서 급여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도 보상해드리겠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재는 멍하니 서 있었다. 왜 재벌 회장이 자신을 만나려는 걸까? 오후 2시 민재는 JK제약 본사 앞에 섰다. 유리로 된 거대한 빌딩. 45층짜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와, 민재는 작게 탄성을 냈다. 자동문을 지나 로비로 들어갔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다. 박민재 씨이십니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다. 네, 저는 비서실 김성훈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민재는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35층 버튼이 눌렸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민재는 자신의 모습을 유리에 비춰봤다. 낡은 청바지, 시멘트 얼룩이 묻은 작업복 재킷, 싸구려 운동화. 이런 차림으로 와도 되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이쪽입니다. 복도를 지나 거대한 문 앞에 섰다. 대표이사실. 비서가 노크했다. 사장님, 박민재 씨 모시고 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차가운 목소리. 문이 열렸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사무실이 어마어마하게 넓었다. 통유리 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책상 뒤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정서연, 앉으시죠.
정서연이 소파를 가리켰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가죽 소파가 너무 푹신해서 몸이 푹 꺼졌다. 정서연은 민재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에스프레소 잔이 놓여 있었다.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차는 필요 없으신가요? 아, 괜찮습니다. 정서연은 민재를 조용히 바라봤다. 민재는 불편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웠다.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정서연은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제 아들의 전담 기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월급 500만 원, 주말 휴무, 보험 완비. 조건은 나쁘지 않을 겁니다. 민재는 눈이 커졌다. 500만 원. 지금 자신이 한 달에 버는 돈의 3배가 넘는다. 그건 너무 많은 금액 아닌가요? 제 아들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합당한 금액입니다. 정서연은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하얀 봉투, 두툼했다. 성금으로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봉투를 민재 앞으로 밀었다. 민재는 봉투를 바라봤다. 1,000만 원. 어머니 수술비 2천만 원 중 절반이 넘는 돈. 손이 떨렸다. 이 돈만 있으면. 하지만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절 알고 계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제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 것도 아시고 제가 돈이 필요한 것도 아시잖아요. 정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조사했습니다. 제 아들을 구해준 사람이니 당연히 신원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불쌍해서 도와주시려는 건가요? 민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정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정당한 거래입니다. 하지만 저는, 민재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정서연의 표정이 굳었다. 이유를 들어도 될까요? 민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 가득한 손. 시멘트대가 손톱 사이에 끼어 있었다. 저는 이 손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제 힘으로 어머니를 구하고 싶어요. 그게 자존심인가요?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민재는 정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인생이니까요. 누구에게 빚지고 싶지 않아요. 정서연은 말없이 민재를 바라봤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재미있군요. 정서연이 작게 웃었다. 비웃음이 아니었다. 묘한 웃음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돈만 보면 달려들던데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절실하게. 하지만 민재는 일어섰다. 이런 식으로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만 거절하겠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 정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멈추게 했다. 손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왼쪽 손목. 민재는 당황하며 왼쪽 손목을 내밀었다. 정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손목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정서연은 손목에 있는 초승달 모양 흉터를 만졌다. 이 흉터는 어릴 때부터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서연의 손이 떨렸다. 그렇군요. 그녀는 민재 손을 놓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가셔도 좋습니다. 네? 제 제안은 거절하셨으니 가셔도 됩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죄송합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아닙니다. 정서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네? 당신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정서연은 돌아서서 민재를 바라봤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차갑지 않았다. 뭔가 슬픈 눈빛이었다. 품격이 있으시군요. 가난하지만.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혹시 어릴 적 기억이 없으신가요? 민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보면 압니다. 당신 눈빛을 보면. 정서연은 작게 웃었다.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이에요. 저도 그렇거든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다. 정서연은 책상으로 돌아가 명함 하나를 꺼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민재는 명함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민재는 사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혔다. 정서연은 혼자 남았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일치율 99.9%. 그녀의 손이 떨렸다. 민재야. 눈물이 떨어졌다. 12년 만에 찾았다. 자신의 아들을. 하지만 그는 자신을 기억하지 못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책상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사흘 후 새벽 2시. 민재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오늘 오후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사가 말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오늘 밤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비용은 3천만 원입니다. 민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3천만 원. 지금 가진 돈은 1,500만 원. 절반밖에 안 됐다. 민재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대출을 신청했다. 거절당했다. 신용등급이 낮았다.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모두 어렵다고 했다. 현장 반장에게 사정했다. 미안하다. 나도 여유가 없어. 저녁 8시 민재는 불법 사채업자를 만났다. 이자가 한 달에 30%야. 그래도 빌릴 거야? 네. 담보는? 없습니다. 그럼 안 돼. 돌아가. 민재는 절규했다. 제발요.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어. 담보 없으면 못 빌려줘. 문이 닫혔다. 민재는 거리에 주저앉았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겨울비가 온몸을 적셨다. 젠장, 젠장. 민재는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박민재 씨 보호자이십니까?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민재는 달려갔다. 병원으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심전도 기계가 불규칙하게 삐빅거렸다. 어머니, 민재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작고 말라버린 어머니.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민재를 키워준 어머니. 미안해요, 미안해요. 민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눈물이 쏟아졌다. 제가 불효자예요. 어머니를 못 살려요. 민재는 머리를 바닥에 박았다. 제발, 제발. 누구에게 하는 기도인지도 몰랐다. 그저 올 뿐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며 으윽. 같은 시각 정서연은 같은 병원 10층 VIP 병동을 걸어가고 있었다. 거래처 회장이 입원해 있었다. 문병을 왔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감사합니다. 정 회장님. 푹 쉬세요. 정서연은 병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잠깐만 뭔가 이상했다. 복도 저 끝 응급실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정서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저 사람은 민재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정서연은 천천히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민재의 모습이 선명해졌다. 온몸이 젖어 있었다. 비를 맞은 것 같았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으흑, 흐흑, 울고 있었다. 정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멈춰섰다. 왜 울고 있지? 그녀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 사람, 무슨 일이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다. 아, 저분 어머님이 중환자실에 계세요.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비용이 없다고요? 네, 3천만 원인데 절반밖에 준비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간호사는 말을 흐렸다. 정서연은 민재를 바라봤다. 젊은 청년이 바닥에 무너져 울고 있었다. 어머니를 살리지 못해 울고 있었다.
정서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민재야, 12년 전 잃어버린 아들, 이제야 찾은 아들. 하지만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절망하고 있었다. 정서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녀는 민재에게 다가갔다. 박민재 씨.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정 회장님, 일어나세요. 정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민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잡고 일어났다. 왜 여기 계십니까? 그건 나중에, 지금 어머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어떻게, 제가 내겠습니다. 네? 어머님 수술비, 제가 내겠습니다.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서연을 바라봤다. 왜 저한테?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어서. 하지만 민재의 무릎이 꺾였다. 그는 정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눈물이 다시 쏟아졌다. 저 평생 은혜 갚겠습니다. 평생 회장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제발. 정서연은 숨이 막혔다. 자신의 아들이 무릎 꿇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민재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세요. 회장님, 일어나라고 했어요.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재는 천천히 일어났다. 정서연은 민재 얼굴을 마주봤다. 그리고 말했다.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마세요. 절대. 하지만 당신은 무릎 꿇을 사람이 아니에요. 정서연은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수술 준비하세요. 비용은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주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움직였다. 정서연은 민재를 돌아봤다. 앉으세요. 수술 끝날 때까지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재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정서연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민재 옆에 앉았다. 새벽 3시, 수술실 불이 켜졌다. 수술 시작합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민재는 수술실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다. 제발. 정서연은 조금 떨어져서 민재를 바라봤다. 저 모습,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간절히 빌고 있는 모습. 정서연은 눈물을 삼켰다.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비록 자신을 기억하지 못해도, 비록 가난하게 자랐어도 아들은 올곧게 자랐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정서연은 조용히 울었다. 벽시계가 새벽 2시 47분을 가리켰다. 창밖으로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갑고 쓸쓸한 서울의 밤이었다. 하지만 이 복도에는 두 사람의 온기가 있었다. 아직 서로를 모르는, 하지만 이미 연결된 어머니와 아들이. 새벽 6시, 수술이 끝났다. 수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입니다. 의사의 말에 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민재는 유리창 너머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평온하게 숨쉬고 있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민재 씨, 정서연이었다. 잠깐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두 사람은 빈 상담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정서연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걸 보세요. 민재는 사진을 받았다. 사진 속에는 두 남자아이가 있었다. 한 명은 15살쯤, 한 명은 9살쯤. 두 아이가 놀이공원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건, 민재는 사진을 자세히 봤다. 그 순간, 머리가 쪼개지듯 아팠다. 박민재 씨? 사진이 손에서 떨어졌다. 민재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으아악.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재야, 동생 잘 챙겨. 네, 엄마. 형, 나 아이스크림 사줘. 알았어, 지훈아. 차가운 겨울. 눈이 내리던 날. 버스 안. 형, 눈 많이 온다. 그러게. 예쁘다, 지훈아. 그리고 미끄러지는 느낌. 비명. 충격. 지훈아, 지훈아. 차가운 물. 피. 동생이 떠내려가는 모습. 지훈아, 안 돼. 민재는 소리쳤다. 지훈아, 지훈아. 눈물이 쏟아졌다. 정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났나요, 민재야.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정서연을 바라봤다. 엄마? 정서연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 엄마야. 엄마. 민재는 정서연에게 달려가 안겼다. 엄마. 정서연도 아들을 꽉 안았다. 민재야. 우리 아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12년 만에 재회였다. 미안해, 민재야. 엄마가 늦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가 널 더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정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못났어. 널 지키지 못했어. 엄마, 일어나세요. 민재가 엄마를 일으켰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사고였어요. 엄마 잘못 아니라고요. 하지만 넌 12년 동안 고생했잖아. 괜찮아요. 전 괜찮았어요. 민재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양부모님이 잘 키워주셨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정서연은 아들 얼굴을 쓰다듬었다. 많이 컸구나. 엄마, 그때 15살이었는데 이제 27이 됐네. 정서연은 민재 손을 잡았다. 손목에 초승달 흉터를 만졌다. 이 흉터 기억나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훈이를 구하려다가 유리에 베었어요. 그래, 네가 동생을 구하려고.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이는 못 찾았어. 침묵이 흘렀다. 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지훈이는 정말 돌아가신 거죠?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시신은 못 찾았지만 12년이 지났으니. 민재는 눈을 감았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동생을 못 지켰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서연은 아들을 다시 안았다. 넌 최선을 다했어. 동생을 구하려다 너도 다쳤잖아. 엄마, 이제 됐어. 너라도 살아있어서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 정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DNA 검사 결과야. 경찰서에서 네 머리카락을 주었어. DNA 검사를. 일치율 99.9%. 넌 내 아들이 맞아. 민재는 서류를 봤다. 정말이었다. 자신은 정서연의 아들 정민재였다. 그럼 제 이름은 정민재. 내 본명이야. 정민재. 낯설지만 동시에 익숙한 이름이었다. 정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양부모님한테는 어떻게 하죠? 그분들도 제 부모님이에요. 정서연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그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릴 거야. 너를 키워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정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해요, 엄마. 전 아직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요. 정서연은 아들 뺨을 만졌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이제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고마워, 민재야. 두 사람은 다시 포옹했다. 12년의 이별, 12년의 고통. 드디어 끝이 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재는 여전히 고시원에 살고 있었다. 어머니, 아니, 생모 정서연은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지만 민재는 거절했다. 천천히 하고 싶어요, 엄마. 아직 혼란스러워요. 알았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정서연은 매일 민재에게 연락했다. 밥은 먹었니? 네, 엄마. 일 너무 무리하지 마. 걱정 마세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였다. 2주가 지났다. 민재는 드디어 정서연의 집을 방문했다. 강남 한복판의 거대한 저택. 들어오렴. 현관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반겼다. 거실은 넓고 밝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다. 사진 속에 자신이 있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옆에는 꼬마 지훈이가 웃고 있었다. 엄마가 계속 걸어뒀어. 정서연이 뒤에서 말했다. 12년 동안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민재는 사진을 바라봤다. 눈물이 차올랐다. 지훈아,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정서연이 아들 어깨를 감출다. 오늘은 함께 밥 먹자. 엄마가 네가 좋아하던 거 만들었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하얀 쌀밥, 된장찌개, 김치, 불고기, 계란말이. 앉아. 민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서연이 밥을 떴다. 많이 먹어. 밥그릇이 민재 앞에 놓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민재는 숟가락을 들었다. 손이 떨렸다. 엄마. 왜? 고맙습니다. 정서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다. 따뜻했다. 정서연은 민재가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12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었다. 엄마, 응?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민재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전 아직 엄마 회사에서 일할 준비가 안 됐어요. 정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건설 현장이랑 배달일 계속하고 싶어요. 천천히 배우고 싶어요. 왜? 엄마 회사는 크잖아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아들이라고 들어가면 제가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정서연은 아들을 바라봤다. 자랑스러웠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아니에요. 전 더 배워야 해요. 제 힘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정서연은 민재 손을 잡았다. 가끔은 엄마 만나러 와줘. 밥이라도 같이 먹자. 네, 엄마. 약속할게요. 민재는 엄마를 꼭 안았다. 정서연도 아들을 안았다. 사랑해, 민재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12년 만에 듣는 말, 12년 만에 하는 말.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한 달 후 JK제약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오늘 저희 JK제약은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서연이 단상에 올랐다. 희망의 다리 재단을 설립합니다. 초기 기금 100억 원으로 시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재단은 교통사고, 유가족, 고아, 빈곤층 노동자를 지원할 것입니다. 정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 재단은 제 잃어버린 아들 지훈이를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제게 돌아온 아들 민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정서연은 손짓했다. 민재야, 나와. 무대 옆에서 민재가 걸어 나왔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어색하지만 당당했다. 여러분, 제 아들 정민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민재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정민재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는 12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다. 그 시간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땀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는 힘을. 민재는 어머니를 봤다. 이제 저는 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동생 지훈이가 자랑스러워할 형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다시 터졌다. 정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행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조용한 방에 앉았다. 잘했어, 민재야. 떨렸어요. 하나도 안 보였어. 당당했어. 민재는 웃었다. 엄마,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 제 오토바이 차고에 두고 싶어요. 오토바이? 네, 제가 배달하던 낡은 오토바이요. 버리기 싫어요. 정서연은 웃었다. 그래, 두자. 내 보물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부모님도 초대하고 싶어. 저녁 식사에. 민재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당연하지. 너를 키워주신 분들인데 감사 인사드려야지. 엄마. 민재는 다시 엄마를 안았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너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들이야.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따뜻하고 밝았다. 12년 만에 찾아온 봄이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훈아, 형 잘하고 있지? 너도 자랑스럽지?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응, 형, 잘하고 있어. 민재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새로운 인생이. 1년 후, 부장님, 서류 검토 부탁드립니다. 아, 정 이사님, 여기 두세요. JK 제하고 층 사무실. 민재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사 정민재. 1년 동안 민재는 회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배웠다. 제조부터 영업, 마케팅, 재무까지 밤낮으로 공부했다. 이제는 당당히 이사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 민재야, 점심 먹으러 가자. 정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네, 엄마. 지금 가요. 두 사람은 회사 구내식당으로 갔다. 오늘 메뉴 뭐예요? 불고기 덮밥이래. 좋아요. 평범한 대화. 하지만 민재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엄마와 함께 밥을 먹는 것. 주말 오후, 민재는 낡은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차고에 고이 모셔둔 배달 오토바이. 오늘도 가볼까? 민재는 시동을 걸었다. 매주 토요일 민재는 무료 배달 봉사를 했다. 독거노인, 장애인, 빈곤 가정에 음식을 배달했다.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아이고, 고맙네. 또 왔구나. 맛있게 드세요. 민재는 웃으며 인사했다.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가 항상 하는 말이었다. 저녁, 민재는 작은 식당 앞에 섰다. 간판에 작은 행복이라고 적혀 있었다. 양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다. 민재야, 왔니? 양어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네, 어머니, 장사 잘 되세요? 응, 덕분에 네가 도와줘서. 민재는 양부모님의 식당 개업을 도왔다. 가게 보증금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두 지원했다. 어서 들어와. 생모님도 오셨어. 안으로 들어가자 정서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엄마? 어머니가 김치찌개 비법을 가르쳐 주시네. 이렇게 하는 거야, 서연 씨. 네, 잘 배울게요. 두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다. 민재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 두 분 모두 자신의 어머니였다. 민재야, 앉아. 밥 먹어. 네. 네 사람은 둥글게 앉아 밥을 먹었다. 따뜻하고 행복한 저녁이었다. 12월 스무나흘, 지훈이의 길. 민재와 정서연은 묘지로 향했다. 하얀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지훈아, 형이랑 엄마 왔어. 민재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정지훈. 지훈아, 형이 늦어서 미안해. 너 혼자 보내서 미안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형은 이제 괜찮아. 엄마도 찾았고 행복해. 형은 네 목까지 열심히 살게.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어. 사랑해, 지훈아. 민재는 무덤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다. 정서연은 아들 어깨를 감쌌다. 지훈이도 기뻐할 거야. 형이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따뜻한 겨울 햇살이 내리쬐었다. 가자, 민재야. 네. 저녁, 민재는 운전대를 잡았다. 조수석에는 정서연이 앉아 있었다. 민재야. 네. 엄마?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민재는 웃었다.
저도요. 엄마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너라도 돌아와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차가 강남 거리를 달렸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엄마, 응? 저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사람 같아요. 왜? 두 명의 어머니가 있으니까, 두 번 사랑받았으니까. 정서연은 아들 손을 잡았다. 엄마도 운이 좋아. 널 다시 만났으니까. 엄마, 사랑해, 민재야. 저도 사랑해요. 엄마. 차는 계속 달렸다. 석양을 향해, 따뜻한 집을 향해. 민재는 운전하며 생각했다. 이제 괜찮아, 모든 게. 12년의 이별, 12년의 고통. 하지만 이제 모두 끝났다. 행복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민재와 서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선한 마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민재가 울고 있던 아이를 도왔던 그 작은 행동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둘째,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12년이 지나도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서연은 12년 동안 희망을 잃지 않았고 결국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모든 어려움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빨간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